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라스 전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탈라스 전투를 다루고 나니 영상의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영상 말미에 알아두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식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나 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폐하라는 용어에서 왜 최고 지도자에게 윗상자가 아닌 아래 하자를 써서 호칭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라스 전투는 75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당나라와 그 동맹군 카룰룩이 아빠스 왕조와 티베트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의 키르기스탄 영토인 탈라스강 유역에서 아빠스 왕조의 동쪽 진출을 막기 위하여 치러진 전쟁입니다. 특히 탈라스 전투는 고구려 유민 고선지가 당의 지휘관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전투인데요. 먼저 고선지 장군을 간략히 소개하면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 하서에서 근무하다가 당나라 쿠차 주둔군의 고급 장교가 되었고 바로 그때 고선지도 아버지를 따라 서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으로서 공을 세운 고선지는 약관의 나이에 장군직을 대수받았고 740년경에는 안서부도호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는 티베트가 파미르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발루치스탄, 길기트, 와한 등지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당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선지를 파견하였고 그는 747년 일반의 보병과 기병으로 카시가르를 거쳐 파미르를 넘어 길기트까지 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공로로 안서 사진의 절도사가 되었죠. 하지만 고선지는 750년 타시켄트를 공략한 후 그 국왕을 포로로 잡아 장안으로 압송하여 처형케 하면서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는데 이에 그들은 아랍군을 끌어들여 당나라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와 아빠스 왕조의 호라산 총독 아부 무슬림의 부하 지야드 이븐 살리흐의 아랍군이 751년 7월 탈라스 하반의 아틀라흐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5일 정도 대치하던 중에 당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카룰룩 중 일부가 당군을 배반하여 아랍 측으로 넘어가면서 당나라는 좌우 협공을 당하여 참패하고 말았죠. 고선지는 퇴각하여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절도사에서 면직되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가한 양측의 병력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두우가 쓴 통전에는 당군의 숫자가 약 7만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 기억해야 할 것은 755년 곧바로 안사의 난이 터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안사의 난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티베트 세력이 탈인 분지와 하서베랑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돌궐이 붕괴된 후 카룰룩을 비롯한 투르크계 민족들은 텐샨 북방을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빠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의 승리에 힘입어 중앙아시아를 장악하였죠. 종합해보면 탈라스 전투 이후 8세기 후반 중앙 유라시아는 이슬람 세력이 서쪽을, 티베트가 동쪽을, 투르크 유목민족들이 북쪽을 차지하여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9세기 들어 티베트와 투르크가 약화되면서 중앙 유라시아의 패권이 이슬람으로 결정되었다 하겠습니다. 탈라스 전투의 가장 큰 의미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거꾸로 중국의 문화가 이슬람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생포된 중국의 제지 기술자들이 이슬람권의 제지 기술을 전파하여 사마르칸트의 서역 최초의 제지 공장이 만들어진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유명해진 사마르칸트 종이는 바그다드 등 서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레반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거쳐 유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황제를 폐하라고 부르는데 폐라는 것이 황제가 사는 궁전으로 통하는 계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황제는 그 위에 있으므로 폐상이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폐하라 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황제에게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직접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 시종은 궁전의 계단 아래, 즉 폐하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하,
즉 계단 아래에 있는 자를 통해 황제께 아뢰입니다라는 의미에서 폐하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초기의 폐하는 황제에게 아랠 때 쓰이는 수식어와 같은 역할을 하다가 점차 그 자체가 황제를 뜻하는 존칭으로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폐하보다 황상이라는 경칭이 더 자주 사용되었죠. 중국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극은 대부분 황샹합니다. 그리고 황태자를 비롯하여 황제의 아들은 전하라고 하는데요. 전은 궁전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궁전 아래 대기하고 있는 시종을 통해서 아랜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폐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존칭이 되죠. 같은 의미로 각하에서 각은 누각을 의미하는 말로 황족과 대신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요즘에는 대통령을 부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독교 최고 성직자에게는 성하, 불교의 고승에게는 예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모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아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라스 전투와 황제를 부르는 호칭 폐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